여러분을 음산한 비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0년대의 무서운 이야기를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령이 떠도는 교도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두운 밤시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켜보실 용기가 있으신가? 당신은 이 신비롭고 섬뜩한 세계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 함께 들어봅시다. 이 이야기는 80년대 교도소에서 근무한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감시탑에서 근무할 때 그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는 한 동료가 기절하고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그곳에서 마주친 어두운 비밀들과 그곳에 얽힌 영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혼들은 과연 풀어줄 수 있는 존재일까? 아니면 그저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남아있는 것일까? 두어세 때 다니던 하원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80년대 초 군대에 입대하셨을 때 일반적인 군대가 아닌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셨답니다. 그저 걸어나시면서 상병을 달고 충실한 후임도 생겼을 무렵 새로운 근무지가 배당되었는데 당시 교도소 레벨의 6개의 감시탑이 교도소를 주로 삼고 있었는데 차례대로 1번부터 6번 감시탑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감시탑에 근무를 서게 됐는데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선생님의 근무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감시탑은 근무너드가 다소 특이했는데 보통 2일이 되는 일반 근무와 달리 이 감시탑은 1인 단독 근무였습니다. 즉, 혼자서 감시탑 위에 올라가 근무를 서게 되는데 이러면 당연히 파면이나 근무지 이탈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니 근무지에는 감시탑 위로 올라가는 출입구 철문이 잠겨져 있었죠. 그러다가 다음 근무자가 열쇠를 들고 와서 철문을 연 다음 두 대를 나눠서 열쇠를 넘겨주면 이전 근무자가 내려와서 열쇠로 다시 철문을 잠그고 다음 근무자에게 넘기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날 11시부터 1시까지가 충실한 후임의 근무시간이고 다음이 선생님이라 새벽 1시 열쇠를 들고 두 대를 하러 갔는데 분명히 잠겨 있어야 할 철문이 열려있던 합니다. 아무래도 이전 근무자가 정신을 놓았다고 생각한 선생님은 나중에 오늘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위로 올라갔는데 건의의 후임이 대자로 뻗어 있었죠. 안 그래도 철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화가 났는데 후임놈이 대자로 뻗어서 자니 허전한 선생님은 얼른 깨라고 깜빡으로 빼려 걸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때려도 후임이 물 하나 깜빡이지 않더래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 선생님은 감시탑 위에 설치된 비상전환을 통해 보안팀을 불렀고 잠시 후 놓여온 보안팀들이 심폐소생술을 맞아 드디어 정신을 차렸는데 이 애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눈 먹었죠. 귀신을 봤어요. 일어나자마자 귀신을 봤다고 하니 뭐 잭돈 맞은 소리가 나냐고 반사적으로 물었답니다. 후임만로는 본인이 근무를 시작하고 30분이 지났을 무렵 평상시대로 근무를 서는데 갑자기 밑에 철문이 철컥 만나서 열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시간이 안 지났는데 벌써 근무 교대자가 왔나 생각하고는 교대자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철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이상하더네요. 보통 발 뒤꿈치가 먼저 닿으니 턱검턱검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인데 밑에서 들리는 소리는 한 번에 텅턱 그것도 매우 느린 속도로 나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계단 쪽을 보면서 김상명님 불렀대요. 하지만 대답은 없고 아까보다 점점 커지는 계단 올라오는 소리만 들렸죠. 결국 참지 못한 후임이 비상용 브레이크를 켜서 비쳤는데 새하얀 차는 형체가 영화 엑소시스트에 나온 것처럼 배를 밀어 올리고 손발로 계단을 올라오더랍니다. 달걀 귀신처럼 사는 얼굴에 눈, 코, 입이 없는데 그걸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자를 보냈죠. 弁결수설 이야기하는 후임을 일단 지정시키고 보안팀과 후임을 보내고 우리 혼자 남아 독립ben무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2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녹슨문이 닫혔다 열리는 기익 소리가 들리더네요. 방금 전까지 귀신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배틀에 덮부도 달기 시작했는데 감시탑 비상전환을 들고 보안팀의 전화를 걸어 문이 열린 것 같다고 반했죠. 또다시 보안팀이 모여왔는데 자신들이 올라올 때 보니 철문은 굽게 잠겨있던데 대체 왜 그런 소리였다고 따지더래요. 혹시나 이걸 이용해서 근무를 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죠. 결국 선생님과 대동의 철문은 함께 살피러 갔는데 진짜로 철문은 닫혀있어서 약간 선생님이 난초에게 자원이 되려고 중 감시탑 반대편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고 다 같이 그곳으로 뛰어갔답니다.
감시탑은 이 위로 올라가는 철계단과 창문이 있는데 창문의 반대편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계단은 죄다 설정창으로 막혀 있는데 이건 영만급이 와도 손에 못 댈 정도로 어무름가는 곳이죠. 그게 뛰어나 보니 이 절창창이 먼저 열려 있었고 보안팀도 미치고 바짝 뛸 노릇이었죠. 기왕 이렇게 된 건 다같이 손잡내를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 보기로 했고 거의 20m 정도로 내려오자 양옆으로 끝없이 이어진 복도가 나오더랍니다. 복도와 변 모두 도로 되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복도 양옆으로 의자들이 좀 나열되어 있더래요. 어찌나 오래 방치되었는지 먼지만 거의 1cm 정도는 쌓여 있었는데 복도 가운데만 마치 스팀 청소기로 민 것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대요. 그걸 보고 난 제가 소름이 돋아서 아무 말도 없이 지하 계단에 뛰쳐나왔죠. 이곳저곳에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쳤지만 두 번 다시 거기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아서 근무지를 바꿔달라고 말했고 겨우 그 감시탑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같이 기실 소동을 겪은 후임도 전역하자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뜨던 중 문득 그 감시탑이 생각나서 이후 일을 물어봤답니다. 그 후임 랑로는 그 소동 이후로도 그 감시탑에서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죠. 처음에는 교도소 내에서도 그걸 조용히 묻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소문이 커지자 구단까지 불어났는데 구단이 단번에 그 문제의 감시탑을 가리키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 사료들을 찾아보니 여기가 원래 일제 강점기 때 지어졌다는 것을 알아내죠.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본토에 폭격이 심하자 이곳 교도소 밑에 지하 벙커를 만들었는데 곧바로 전쟁이 끝나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었던 겁니다. 해방부에도 여전히 교도소를 쓰이면서 수백 명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술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거죠. 서울이 잔일 안에 떨어지고 후대를 거듭하자 교도소 역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수감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였고 살인, 방화 등 중범죄자들을 죽이고 여기다 던져놓고 도망갔던 겁니다.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이곳을 다시 찾았을 때 지체들을 찾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당시 방치했던 지체들을 아직까지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도소의 감시탑에서 벌어진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무섭게 만들었다면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서 다음 공포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이 비밀이 그곳에 발을 디딘 모든 사람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함께 알아봅시다.